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이 미창석유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창석유 같은 경우 석유화학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.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전기 절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지금 현재 이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이 혈안인데 변압기 수요가 늘고 있어요. 근데 그에 맞춰서 이 전기 절연유가 실제로 수요가 있는지 이 IR 담당자분께 좀 여쭈어 보았거든요. 잠깐 들려드리자면은, 미창석유 IR 담당자분 혹시 맞으신지? 예, 말씀하십시오. 네,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 보았고요. 오늘 이 막바지에 제가 이 답변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미창석유가 왜 전기 절연유와 지금 엮여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. 여러분들이 미창석유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은 꼭 댓글 남겨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 댓글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제가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,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미창석유 바로 보도록 할게요. 미창석유 같은 경우는 윤활유, 고무배합유, 전기절연유, 유동 파라핀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기업이죠. 여기 매출 비중을 살펴보자면 윤활유 부분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이 전기절연유였거든요. 이 전기절연유 구체적 용도가 이 변압기에 해당을 하고 있죠. 왜 전기절연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, 전기절연유 같은 경우 OT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. 오일 오브 트랜스포머, 즉 변압기 오일이죠. 보통 변압기는 유입식 그리고 몰드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, 여기 전기절연유 같은 경우 여기 유입식에 충진이 되는 절연체예요. 사실 유입식이라는 말 그 자체가 오일이 들어간 변압기라는 소리인데요. 그렇다면 왜 이 변압기에 오일이 들어간지 살펴봐야 되겠죠. 변압기 내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, 여기 구리선으로 이루어진 코일이 있는데, 이 변압기도 당연히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한다면은 이 변압기를 관리하는 전기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전기 절연유로 절연시켜 주는 거고요. 또 변압기는 이 고압의 전기가 흐르다 보니까 이 코일에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, 이 열을 냉각시키지 않는다면 과열이 일어나게 되고 곧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전기 절연율에 충실하면서 가열되는 코일을 냉각시키기도 한답니다. 그래서 유입식 변압기는 필수적으로 전기 절연유가 필요한데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이 전기 절연유 수요가 늘어나게 되려면은 이 변압기의 수요도 늘어나야겠죠. 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, 현재 AI 산업의 활황으로 인해서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도 상당히 혈황인데요.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,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전력 소비가 기존 데이터 센터 비해 6배 이상 많다고 한답니다.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, AI 서비스는 결국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.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,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즉 다시 정리하자면, 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이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는데요.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일 텐데, 사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. 왜 필요한 존재냐라고 해본다면,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여기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요.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유가 결국엔 발전소에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에 보내기까지에는 전압이 너무 낮아가지고, 이 낮은 전압으로 똑같은 전력을 보내게 되려면 전선이 굵어지게 되고 많은 전력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변압기를 통해서 이 강압과 그리고 승합의 과정을 거치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보통
보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같은 경우 약 11kV에 해당하고 있고요. 변전소를 거치면서 765kV까지 승합을 시킵니다. 그리고 먼 거리로 보내면서 또 345kV나 154kV로 강압을 시키는 거죠. 그리고 다시금 우리 도심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서 22.9kV로 다시 한번 강압을 시켜주고요.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전신주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220V로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.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변압기와 다양한 종류의 변압기가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가는 만큼 이 전기 절연유도 좀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,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 밀착석유의 전기 절연유 수요가 늘고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IR 담당자분께 여쭈어 보았어요.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라고 한다면, AI 활용으로 인해서 현재 전력 인프라망 구축이 한창이고 이에 변압기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밀착석유의 전기 절연유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나요?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. 그랬더니 이 IR 담당자 분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. 일단 밀착석유의 업체 말고도 사실 윤활유 업체 같은 경우 다른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이 수요가 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, 이렇게 제가 느낀 점은 뭐냐라고 한다면,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굉장하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매출적으로 이익이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고요.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으로 어떤 질문을 또 던졌냐라고 해본다면, 그럼 앞으로 이 밀착석유의 상품 중에서 효자 상품은 전기 절연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?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. 그랬더니 담당자 분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냐면, 이 전기 절연유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효자 상품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. 그럼 우리가 지금 밀착석유를 바라봐야 될 것은 사실 전기 절연유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윤활유 부분이라고 또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윤활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래서 지금 차트 보면서 또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, 지금 밀착석유 같은 경우 지금 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바로 밑에 있는 120일 이평선 부분을 지지라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 6월 3일처럼 이 저항대에 막히면서 윗꼬리가 달릴 수가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해도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하지만 이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한 달 사이에 개인이 4,000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.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매도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. 사실 이 외국인의 매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외국인의 매도가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이 밀착석유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이 밀착석유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